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디바인님께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요. 이 이야기 어떤 저수지 근처에 가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지 말라는 곳에 가셨다가 겪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밤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디바인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디바인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신 이유가, 예전에 그 저수지 쪽 갔다가 좀 무서운 경험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쩌다가 가시게 된 거예요, 거기를? 원래는 야경이 되게 좋아요. 물도 그래요? 있고 산도 있겠다. 별도 보이니까. 예. 그날도 야경을 구경하러 갔다가 겪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경을 보러 갔다가 귀신을 만났던 그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디바인이에요! 일단 시작 전에 저 포함해서 제 친구들 3명, 저까지 4명에서 거기를 갔었는데, 네. 이름을 정하자면 똘순이, 똘비, 훈이라고 지정을 할게요. 네, 본인은 디바인. 네, 맞습니다. 일단 똘순이는 귀신을 보는 친구예요. 그리고 저는 무당들이 저한테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작년 11월쯤이었어요. 제가 편도가 너무 부어서 일도 못하고 계속 집에서 약만 먹고 누워서 잠만 자고 있다가 몸이 괜찮아져가지고 밤 11시쯤 애들한테 연락을 해서 나 너무 집에만 누워 있었다 보니까 좀 우울하기도 하고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너네 시간이 되면 다 같이 드라이브를 가자라고 해서 밤 11시쯤에 애들이랑 모여서 저녁을 먹고 경기도 청평의 호산나 대학이라는 곳으로 출발을 합니다. 비가 많이 내렸었고요. 도착을 할 때쯤은 비가 다행히도 그쳤었고, 가는 동안 애들이랑 신나게 노래도 듣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돌비님 라디오도 듣고 아유, 감사하죠. 막 도착을 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 같이 구름 과자를 하나씩 물고 내리기 시작했죠. 그러고 제가 운전을 했으니까 내리자마자 제 왼쪽에 흰색 컨테이너가 있었어요. 창고로 보이는데 딱 거기로 시선이 딱 집중이 되더라고요. 컨테이너 창문을 바라보는데 사람 같은 존재가 가만히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이거 사진 직접 찍으신 거잖아요. 네,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예. 저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저도 처음 귀신을 목격을 했다 보니까 제 몸이 굳었어요. 어떻게 생겼죠? 흰색 옷을 입고 있었고 키는 한 180 정도 돼 보였어요. 그러고 얼굴은 창문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머리는 되게 길었어요.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저도 놀라가지고 얼음이 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똘순이가 저한테 쭈뼛쭈뼛 걸어오더니 저기 귀신 있어. 우리를 보고 있어. 라고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쳐다보지 말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알겠다. 나머지 애들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먹던 구름 과자나 계속 먹자. 라고 얘기를 하고 애들이랑 그렇게 마저 먹던 구름 과자를 먹고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눌리는 기분이기도 하고 섬뜩해가지고 애들한테 일단은 차에 타봐라. 내가 가면서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차에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저런 얘기 있잖아요. 장례식을 갔다 오면 몇 군데 들렸다가 집에 가라. 어디 가면은 어디를 들렸다 가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3군데 정도를 들리려고 차를 타고 한 6km 정도 달려서 편의점에 도착을 해요. 편의점에 도착을 해서 살 거 사고 애들한테 얘기를 시작해요. 내가 차에서 내렸는데 저기에 무언가가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처음에는 안 믿었죠. 똘순이는 같이 봤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같이 동조를 해주는 거야. 진짜 있었다. 우리가 미쳤다고 도착하자마자 차에 타라고 얘기를 하겠냐.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똘순이가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더니 뭔가가 우리를 따라온다. 차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훈이랑 똘비가 점차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괜찮을 거다. 그냥 잠깐 그러겠거니 해서 차를 그대로 계속 운행을 해서 30km 와서 남양주까지 와서 차를 세워요. 그러고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서 햄버거를 사고 나오는데 저 빼고 애들 3명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나도 얘기를 해달라.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봤는데 그때 시간이 저희가 청평에 도착했던 시간이 새벽 2시였어요. 그러고 남양주에 도착한 시간이 한 새벽 3시 10분 정도 됐고요. 똘순이가 저희가 봤던 귀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똘비가 거기서 얘기를 하기를 이 친구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지도 않았고
뭐 무당이라는 얘기도 믿지 않는 친구였어요. 예. 근데 자기가 그 도로에서 어떤 할머니가 캐리어를 끌고 가시는 걸 목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길 제가 저수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수지인데 댐이 있어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이제 댐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콸콸콸은 아니더라도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친구들 3명은 전부 다 처음에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똘비가 캐리어를 끌고 가는 할머니를 봤다.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똘순이랑 훈이가 확 놀라더니 너 방금 못 봤냐고. 할머니 방금 캐리어 끌고 지나가셨다. 남양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네, 저는 어쨌든 제가 데리고 오기도 했고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좀 현실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라. 지금 새벽 3시인데 캐리어를 끌고 가면 그 바퀴 대굴대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냐. 봐라 지금 여기 차 한 대도 안 다닌다.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도 어리둥절하는 거죠. 근데 확실히 봤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뭐 됐다. 큰일 났다. 이렇게 느끼고 다시 차에 타요. 그러고 제가 아는 여동생이 무당인데 그 무당 동생한테 전화를 합니다. 새벽 3시니까 당연히 잘 거 아니에요. 전화를 받아요. 봤더니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법당에 있었다. 너는 아니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딱 너한테 전화가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미안하다. 뭐 내가 오늘 폐가를 간 거는 아니고 그냥 야경을 보러 갔는데 나도 목격을 했고 내 친구들도 무언가를 목격을 했단다. 애들이 좀 이상한데 법당으로 좀 가봐도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장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남양주에서 법당이 인천인데 인천까지 한 60km 조금 넘어요. 태워서 출발합니다.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출발을 하는데 이제 똘순이가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이 손 놓지 말아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혼자 막 중얼중얼 거려요. 저는 고속도로를 엄청 밟고 가고 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하길 나는 지금 귀신이 보인다. 내 앞에 앞유리에 매달려 있다. 근데 지금 제가 나한테 얘기를 하길 너 계속 안 놓으면 쟤 죽일 거야. 죽일 거야만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놀랐지만 놀란 가슴 추스리면서 괜찮다. 나 이 손 안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잡고 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운전석에 타고 있었고 똘순이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훈이가 운전석 뒤에 타고 있었고 똘비가 조수석 뒤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운전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룸미러를 보시면 제 대각선 뒤에 타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부러져라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똘비가. 눈도 안 깜빡이고 계속 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1분 지났나? 갑자기 막 웃어요 혼자서. 죽여버린대. 이렇게 웃더라고요. 똘비가. 진짜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근데 딱 거기서 생각이 나는 게 우당 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만약에 제가 앞전에 폐가를 가는 걸 즐겨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같이 간 친구들이 귀신을 보거나 씌이면 너한테서 떨어지지 말게 해라. 신체적 접촉이든 너의 물건이든 애들한테 줘라. 그러고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달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딱 떠올라서 11월이니까 춥잖아요. 제가 입고 있던 패딩을 벗어서 똘비한테 덮어줘요. 그러더니 또 훈이가 뒤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러냐, 훈이야 왜 그러냐 하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제 룸미러로 봤는데 씩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우여곡절 끝에 인천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법당에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요. 애들을 데리고. 네, 그 우당 동생이 나오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 도대체 어딜 데리고 갔길래 이렇게 잡기가 쉬워오냐. 홍두명이 아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애들한테 이렇게 잡기가 쉬워오냐.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 숨 좀 고르고 얘기 좀 하자. 그러고 한 1, 2분 정도 지나서 얘기를 해요. 정평에 갔다 왔고 폐가를 간 건 아니다. 나도 무언가를 봤다. 근데 이 똘순이도 나랑 같은 무언가를 본 것 같다. 나머지 애들은 그 존재는 보지 못했고 내가 보지 못한 할머니의 존재를 나머지 3명은 봤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4시 한 반에 도착을 해서 의식을 시작합니다. 어쨌든 애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의식을 치르는데 똘비가 의식을 치르는데 계속 저를 쳐다봐요.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웃었다가 화를 냈다가 눈을 감았다가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이 몸에 손을 대면 엄청 자지러지듯이 쓰러지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1시간 정도 의식을 치르고 그 똘비라는 친구는 기절한 건지 잠을 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쓰러집니다. 그러고 나머지 애들은 다행히도 아무 문제 없이 그 자리에서는 일이 끝났고요. 그러고 친구들을 집에 데려다주고 며칠이 지나서 무당이랑 그 장소를 다시 가게 돼요. 가기 전에 제가 계속 거기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가고 싶다 가야 된다. 혼자 스스로 그 생각이 들어서
무당한테 같이 가줄 수 있냐라고 부탁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날 딱 전화가 와요. 만나자고. 그래서 저녁을 먹고 12시쯤 출발을 해요. 그때는 아는 형님과 저랑 이제 무당 동생이랑 이렇게 셋이 가요. 도착을 했고 이제 무당 동생이 편의점에 들려서 쌀을 사오더라고요. 그러고 자기 밥방에서 챙겨온 물품들이랑 뭐 이런 저런 거를 꺼내서 준비를 해요. 종이컵에 쌀을 붓고 거기에 향을 꽂고 향에 불을 붙이고 네. 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식을 한 10분 정도 치르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알고 있었지만 너 친구들이 있어서도 얘기 안 했다. 너가 본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물귀신이다. 그때 제가 얘기를 했죠. 거기서 딱 생각이 나가지고 맞다 그런 것 같다. 왜냐면 봐라 저기 바로 물이 흐르는데 물소리 들리지 않냐. 엄청 고요하기 때문에 크게 들리거든요. 근데 무당도 들린다. 당연히 들린다라고 하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렸는데 물소리를 못 들었다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길 무언가에 씌어가지고 그 소리를 못 들은 거고 아마 너 친구 중에 한 명 계속 물속으로 가자 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똘비가 그랬어요. 법당을 가면서 얘기를 하길 나 물소리는 못 들었는데 이제 물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나서부터 거기가 되게 가고 싶었다. 되게 가고 싶었는데 나도 너가 가자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겠거니 하고 그냥 올라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버스가 딱 그 길을 지나가요. 새벽 2시에 청평이면 되게 시골이잖아요. 새벽 2시에 버스가 지나가는 것도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 무당 얘기를 하기에 저거 사람 태우는 버스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저는 솔직히 코웃음을 쳤어요. 말이 되냐? 그냥 차고지로 가는 버스 아니겠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사진 보내드린 게 전봇대 사진 있었잖아요. 거기에 딱 버스가 잠깐 쓰더니 아무도 안 내리고 다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보자. 저기 뭐가 있냐. 가보자 해서 가로로 한 줄로 서가지고 가요. 제가 중간에 서 있었고 아는 형님이 오른쪽에 서 있었고 무당 동생이 왼쪽에 서 있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갑자기 무당 여동생이 자기 혼자 엄청 뛰어가요. 엄청 뛰어가는 걸 보고 저랑 형님은 당황을 해서 한 1초 정도 아이 컨택을 하고 무서운 반 당황 반으로 빠른 걸음으로 무당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가요. 네, 무당 동생이 갑자기 훅 뒤돌더니 저희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애기 목소리로 여기 애기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2차로 당황을 탔죠. 그래서 당황 타고 나서 물어봐요. 애기가 뭘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무당이 줄넘기를 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애기 목소리로.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는 안 하냐라고 하니까 저희를 보면서 같이 놀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오래 있었다고 심심하다고 자기를 놀아달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형님을 보더니 형 발목 아프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형님이 작년에 오토바이를 타시다가 크게 사고가 나셔서 크게 수술을 한번 하셨어요. 근데 무당 동생은 그 형님을 그날 처음 봤고 추우니까 꽁꽁 싸매고 있잖아요. 당연히 긴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무당 동생이 그 흉터를 볼 일은 없고요. 그러고 형이 당황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걸 어떻게 아냐? 혹시 너가 얘기한 적 있냐? 그래서 당연히 저는 없다. 형님 얘기를 왜 남한테 제가 마음대로 하고 다니겠냐? 그 얘기를 하는데 또 무당 동생이 갑자기 또 뛰어가요. 또 당황해서 따라갔죠. 그러더니 아까 제가 그 귀신을 봤다는 컨테이너 앞에 가서 얘기를 하길 이번에 또 목소리가 바뀌어요.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저를 보고 한숨을 팍 쉬어요. 그러더니 너 내가 이런 데 오지 말라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동생 돼야 되지. 미안하다. 나도 뭐 내가 폐가를 다니지만 내가 이때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건 폐가를 가려고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데리고 온 건데 네. 미안하다. 앞으로 내가 좀 조심하겠다 하더니 막 저의 멱살을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동생은 원래대로 돌아오고 제가 물어보죠. 기억이 나냐? 너가 나한테 한 얘기를 기억을 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 난다. 근데 내가 뛰어가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청평에서의 썰은 끝이 나지만 제가 그 동생이랑은 지금도 정말 친하게 지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을 먹을 정도로 친하게 지내요. 지금은 어쨌든 4개월이 지났고 저번 주에 만나서 물어봤죠. 너가 모시는 할머니가 너한테 오신 것 같은데 나한테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다. 무슨 의미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너는 아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내가 너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저는 신내림을 못 받는 상황인 게 저희 가족이 절실한 기독교세요. 아버지는 교회 장로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거절을 하고 넘어가는 상황이죠. 내가 너 계속 옛날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너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안 받으려고 계속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노하신 게 아닌가 싶다.
너 앞으로 절대 그런 데 다니지 마라. 특히 물이랑 산이 같이 있는 곳은 절대 다니지 말라 하고 저한테 이제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이번 썰은 얘기가 끝납니다. 어마무시한 일을 겪었네요. 그냥 뭐 귀신을 보려고 간 것도 아니고 우연히 갔던 곳인데. 네네. 와, 그러면 그 귀신 보시는 분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시겠네요, 앞으로도. 그쵸. 폐가를 가서 겪었던 일들이랑 뭐 이런저런 일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디바인님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음번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폐가나 아니면 또 다른 쪽의 이야기도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디바인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디바인님의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디바인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여전히 멋지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저는 좀 요런 목소리 좀 부럽긴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네. 제가 폐가 다니는 걸 좋아했었을 때 아이고. 그때 이제 제가 겪었던 기이한 저런. 일들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가주셔야 이야기가 생깁니다. 저희는 맞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가신 분들이 계셔야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를 가셨길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을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디바인입니다. 이 일은 사실 올해 초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번에 시들모 참여했을 때 당시에 그때 있었던 무당 여동생이랑 지금 교제하고 있는 무당의 남자친구 형님도 그때 당시 저랑 같이 폐가를 가셨고, 어허. 아시다시피 폐가 가는데 그냥 폐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가잖아요. 그렇죠. 뭐 귀신 이제- 나오나 이렇게 보죠. 예. 근데 그 무당 동생을 제가 쫄라서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궁금했어요. 못 가게 할 것 같은데. 절대 못 가게요. 맨날 전화 와서 폐가 가려고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을 돌리면 진짜 귀신같이 알아서 전화가 와요. 너는 가면 안 된다. 너는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유를 물어보면 무당들이 저는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 운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만약에 제가 정말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쨌든 무슨 일이 생기는 거를 제가 직접 겪어보고 싶어서 좀 도전 정신으로 폐가를 한창 다녔었죠. 1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경험. 네, 맞습니다. 무당 여동생도 제가 계속 쪼르고 만약에 내가 진짜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나는 뭔가 내가 겪었으면 한다. 근데 만약에 너가 너무 내가 걱정이 되고 그러면 한번 같이 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 3개월 동안 꼬드겨서 결국 그날 약속을 잡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빅 이슈잖아요. 빅 이벤트니까. 이제 같이 폐가를 다녔던 제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요. 한 2주 전쯤 이날에 어디 폐가로 갈 건데 이번에는 우리끼리 가는 게 아니라 무당이 동참을 한다. 그러니까 다들 미쳐서 연락 오죠. 나도 갈래 해서 그러면 안 됐지만 모인 인원이 한 8명 정도 됐어요. 파티원이 다 찼군요. 네, 8명 예. 정도 모여서 약속을 잡고 화성에 있는 폐가로 갑니다. 그날은 저희가 폐가를 총 3군데를 돌았고, 네. 원래 제가 폐가를 돌 때 절대 안 가는 곳이 첫 번째가 종교시설, 두 번째가 수영장, 세 번째가 병원인데, 네. 어쨌든 무당도 있고 큰일 있더라도 일단 응급처치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3군데 중에 병원을 선택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초등학교를 제가 컨택을 해서 그날 출발하게 되는데, 출발할 때는 차 2대로 넷 나눠서 출발했고, 따로따로 지역이 달라서 저희는 서울 쪽에서 출발을 했고 다른 차는 하남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도착지에서 만나자 해서 저희가 한 밤 10시 반쯤에 출발을 해요. 서울에서 1시간 20분 정도 달렸고 초등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다 같이 모여서 구름과자 하나씩 먹으면서 진짜 무섭다.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별 시답지 않은 얘기하면서 있다가 들어가자 하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는 엄청 큰 학교는 아니었어요. 네. 총 4층 건물에 북도식으로 돼 있는 학교였는데 예. 이제 좀 폐교가 된 지 오래됐는지 창문도 다 깨져 있고 안에는 내용물들도 없었고 네네. 그냥 깔끔하게 정리돼 있던 폐교였어요. 다 같이 1층 문으로 들어가는데 1층 문을 딱 열고 들어갈 때 철판이랑 소파 같은 것들이 1층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다 같이 조용히 조심히 올라갔다 오자 하고 출발을 합니다. 네, 저는 펠가를 갈 때 항상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네. 들어가서 또 닫아요. 그러고 나올 때 또 문을 열고 또 닫고 그렇게 한 층 돌고 한 3층쯤 올라갔는데 1층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항상 이거는 제 철칙이었고 제 규칙이었던 게 문을 닫고 들어가고 문을 다시 나와서 또 닫고 그러면은 문이 열렸다가 닫힐 일이 없지 않습니까? 딱 계단 올라가서 3층으로 들어가는데 쾅 소리가 아래서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당에는 좀 혼자 심각하고 저희는 막 와 재밌다 와 진짜 오늘 뭐 있나 보다 이러고 또 도는데 그 3층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 이제 3층에서 4층으로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리가 다 돼 있었어요. 교실들은 전부 다 정리가 돼 있었고 교실을 들어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깔끔했어요. 그냥 먼지만 쌓인 교실이었고 예. 3층에서 4층으로 딱 올라가는데 그 철판 긁히는 소리 아시죠? 철판 긁히는 소리가 2번 정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때부터는 저희도 좀 긴장을 했죠.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 무당 동생한테 가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거 괜찮냐 우리 지금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니까 괜찮다 가보자 아무 일 없을 거다 하고 4층에 올라가서 그 칠판 긁히는 소리가 나는 교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다 같이 플래시를 켜고 보는데 뭐 무서워서 못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은 그냥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고 저랑 무당 남자친구 형님 이렇게 셋이서 그 교실에 들어가요. 네. 그 교실만큼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혹시 밖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안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해서 문을 열어놓고 들어가는데 다행히 저희가 딱 문을 열었을 때는 그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고 별일 없이 그렇게 그 초등학교는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고 2번째 초등학교로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요. 네, 그 학교는 정말 단층 건물이었고 교실도 한 4개 정도밖에 없는 정말 작은 학교였어요. 살짝 분교 느낌. 네, 산 중턱에 있었고 저희도 차를 세워두고 한 20분 정도 걸어 올라갔던 걸로 기억해요. 걸어 올라가서 똑같이 긴장 풀 겸 구름 과자 하나씩 먹으면서 첫 번째 갔었던 폐교에 대해 얘기를 하고 이번 학교는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규모도 작으니까 천천히 그냥 돌고 쉬어가는 타임으로 갔다가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쉽게도 그 학교는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문이 잠겨 있어서. 아이고.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섬뜩했던 게 보통 초등학교를 보면 벽화 같은 거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귀엽게 애기들을 그려놓고 동심을 유발할 그런 그림들을 그려놓잖아요. 예. 근데 벽화가 딱 하나가 그려져 있었는데 성인 여성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 같았어요. 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섬뜩했었거든요. 서양풍으로 그려져 있었는데 그냥 걸어가는 포즈였어요. 네. 근데 코가 말도 안 되게 오똑하게 쏟아있고 이게 초등학생들이 보라고 그려놓은 그림인가 싶을 정도로 저는 정말 섬뜩했거든요. 예.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야 일로 와봐 여기 뭐 그림 그려져 있어. 내가 봤을 땐 너무 섬뜩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다 우르르 와가지고 그 그림을 보는데 저 빼고는 전부 다 이게 뭐가 섬뜩해? 이런 느낌으로 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닌데 이거 진짜 섬뜩한데 이거 기분 나쁜데 저 혼자 그렇게 중얼중얼 한 2-3분 정도 그렇게 서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그 무당 동생이 제 팔목을 탁 잡고 내려가자 하고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는 혼잣말로 계속 중얼중얼 거렸죠. 진짜 섬뜩한데 저거 아닌데 나 왜 이러지? 근데 저거 진짜 기분 나쁜데 이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러고 산을 내려와서 차에 타서 3번째 병원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는 하남에서 오셨던 형님들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먼저 출발을 하셨고 저랑 무당 여동생이랑 그 무당 여동생 남자친구 형님 그리고 다른 형님 이렇게 넷이서 제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갑니다. 도착해서 똑같이 구름 과자 하나 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서로 긴장도 했고 저도 기분이 안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으니 뭐 이번에는 없겠지. 반대로 이번에는 뭐가 좀 보였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한테는 지금 무당이 있는 상황인데 뭐 하나라도 우리가 느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오가는 중에 저는 그때도 나 그 그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 계속 맴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찝찝하게 그 병원에 들어가요. 그 병원은 규모가 조금 컸어요. 한 7층 정도 됐었고 병동이 한 평수로만 치면은 한 1000평 정도 됐었어요. 정말 넓네. 그 병원을 들어가서 1층부터
7층까지 걸어 올라가고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올라가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게 뭐 폐병원이면은 정리가 돼 있는 데들도 있지만 그냥 널브러져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병원은 후자에 속했었어요. 정말 더럽고 사람 동물 배설물도 있고. 근데 사실 그런 큰 폐가를 가면 귀신보다 제일 무서운 게 저는 노숙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왼손에는 야구방망이 하나 들고 올라갔는데 저 멀리서 휠체어 그 끽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었냐?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생각을 하고 6층을 또 병실 하나하나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바로 옆 병실에서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포기를 할까 했었죠. 나 먼저 나가 있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앞전에도 무슨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만할까 했는데 형님들이 막으셨어요. 그 무당에도 너가 힘들면 형이 힘들면 나가라. 걔가 저를 형이라고 부르는데 형이 힘들면 나가라.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데 형님들이 뜯어 말리시죠. 뭔 소리냐. 너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같이 돌자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요. 그러고 그 휠체어 소리는 다시는 못 들었고요. 그리고 7층까지 돌고 마지막 지하로 내려가는데 지하로 내려가자마자 정말 곰팡이 썩은 데가 정말 심했어요. 천장도 다 무너져 내리고 바닥 대리석들도 다 깨져 있고 그런 지하 1층에 도착을 하자마자 그 무당 여동생이 갑자기 혼자 울어요. 갑자기 혼자 울더니 정말 여기 애기들이 있는데 정말 불쌍하다. 이 병원 이 아이들한테 제대로 치료를 안 해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똑같이 그냥 애기들이 너무 불쌍해 이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저희는 계속 다독이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저희도 빨리 즐길 건 즐기고 볼 건 보고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동생 팔짱을 끼고 그대로 한 바퀴를 돌아요. 지하 1층을. 근데 거기가 왼쪽은 재활병실이었고 오른쪽은 애기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겸 병원 침대도 놓여져 있었고 그냥 그런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왼쪽부터 들어가요. 재활병실 안에도 또 작은 병실로 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닫이 문으로 첫 번째 재활병실 안에 있는 그 병실을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근데 희한했던 건 그 병실 안으로 들어가면 천장까지 전부 다 거울로 돼 있었어요. 첫 번째 병실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두 번째 병실에 들어가려는 순간 무당 여동생이 들어가지 마 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셋 다 정말 놀라가지고 진짜 10초 동안 정적으로 굳게 서 있었어요. 그러고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물어봤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나가서 설명할게. 지금 문 열지 마. 들어가지 마. 그러고 어쩔 수 없이 그 두 번째 방은 못 들어가고 세 번째 방을 돌았다가 다시 원래 지하 1층 계단이 있는 그 앞으로 다시 옵니다. 넷이 와가지고 서로 그냥 눈빛만 바라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그 무당 동생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마이쮸를 꺼내더라고요. 마이쮸? 네, 마이쮸를 꺼내서 여기 애기들 너무 불쌍해하면서 마이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동생이 저희한테 실수한 것도 없었고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동생을 보더니 화가 엄청 나더라고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었어요. 혼자 이게 뭐지? 왜 내가 화를 내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지? 이 생각을 하면서 조금 화를 식히려고 구름 과자를 하나 다시 빼서 불을 붙이고 피고 있는데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그 화가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얘기를 해요. 나 진짜 여기 못 있을 것 같고 지금 내가 느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올라가서 나가서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나머지 3명이랑 다 같이 그 병원을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제 차를 세워놨던 그 주차한 곳에 걸어서 한 5분 정도 갔고 다 같이 그냥 또 나와서 구름 과자를 하나씩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형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아까 무슨 일이었냐?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근데 그냥 갑자기 기분이 확 안 좋아졌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화가 치밀어 올렸다. 근데 나도 이유는 왠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고 형들이 그냥 그러면 차에 좀 기대서 쉬어라 하고 저는 그냥 멍 때리고 있었어요. 형 두 분이랑 그 무당 여동생은 그냥 서로 웃으면서 장난치고 있었고 근데 트렁크에 기대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 무당 여동생이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안 되겠다 쟤는 죽여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꾹꾹 참고 있었어요. 또 진짜 나 왜 이러지? 이 생각하면서 꾹꾹 참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먹고 있던 구름 과자를 한 입 딱 물면서 시선 회피를 하려고 왼쪽으로 딱 돌아보는데 어떤 검은색 연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연기 같은 게 쓱 나타나더니 또 쓱 하고 사라져요.
저건 뭐지? 이러고 딱 그 연기를 보고 저는 그 다음에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고 눈을 떠보니까 차 안에 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 우리 조금 전까지 밖에서 구름 과자 먹고 있지 않았냐? 얘기하니까 처음엔 다 진짜 기억이 안 나? 너 기억 안 나?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저를 얘기하면서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사람 바보 만들지 말고 무슨 일이냐 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남자친구 형님이 딱 입을 열더라고요. 그 무당 네. 여동생한테 너가 괜찮으면 너가 얘한테 얘기해 하고 얘기를 해서 그 무당 여동생이 얘기를 해주길 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왼쪽으로 시선을 회피했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먹던 구름 과자를 땅에 버리고 그 무당 여동생한테 달려들어서 뿔뿔라 했대요. 제가. 그래서 형님들이 정말 건장하세요. 키도 190 가까이 되시는 형님들이시고 운동하셨던 형님들이시다 보니까 몸이 정말 좋으세요. 그래서 사실 남자 2명에서 성인 남자 하나 맞기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었대요. 저를 그 무당 여동생한테서 떠뜨릴 때까지가 정말 힘들었고 그 여자의 목을 보니까 긁힌 상처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기억이 안 난다.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그 무당 여동생이 입을 열길 예. 너 첫 번째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그 칠판 긁는 그 교실에 들어갔을 때 기억하냐? 오. 그래서 기억한다라고 하니까 여동생이 얘기를 하길 원래 거기 너 안 데리고 들어갈라 했다. 왜냐면 걔가 너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느꼈다. 그러고 저희 셋이 들어갔을 때 활짝 웃더라. 마치 너를 기다린 애처럼. 그러고 두 번째 초등학교 그 벽화 봤을 때 그 처음 교실에서 봤던 그 귀신이 너를 기다리고 있더라. 똑같이 그 말을 하더라. 왜 너가 거기서 그렇게 몇 분 동안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혼잣말을 했겠냐. 걔가 거기서 너한테 딸려온 거다. 그러고 병원으로 들어갔을 때 너한테 엄청 심하게 장난을 치더라. 막 진짜 제 어깨 위에서 막 춤도 추고 물구나무 서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로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장난치지 마라 하니까 내 목 상처를 봐라. 너가 미친놈 아니고서야 내 몸 털끝 하나 안 건드리던 애가 내 몸에 이렇게 상처를 냈는데 지금 이것도 내가 거짓말하는 걸로 보이냐. 내가 이래서 너 패가 가지 말라는 거다. 왜 너만 못 느끼냐. 엄청 혼났어요. 정말 차에서 동네까지 넘어오는 1시간 동안 정말 많이 혼났어요. 그렇게. 와. 사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정말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제 얘기를 듣는다면 다 똑같이 소름 돋아 하실 거예요. 정말 무서웠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폐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안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을 겪었다면. 왜냐면 귀신을 탄 거 아니에요, 이거. 그쵸. 빙의가 됐다거나. 정말 제가 아직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예. 제가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어쨌든 뭐 악귀일 수도 있고 잡귀일 수도 있지만 그런 귀신한테 제가 휘둘렸다는 게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 그 부분이. 네,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신내림을 받아서 어떤 무업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귀신들은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신이라도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신 거네요. 그렇죠. 아, 이 무당이 정말 제 입장에서는 정말 용해요. 그 여동생이. 네네. 점사를 봐도 걔가 올해 뭐 조심하고 뭐 있을 거야. 별 치덥잖은 얘기를 해요. 근데 네. 그게 단 한 번도 틀림없이 날짜까지 다 맞추더라고요. 예. 그러고 그 동생이 저한테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처음엔 약 파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예. 그래서 또 소문해서 다른 용하시다는 그 무당님을 찾아갔을 때도 딱 앉자마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 다른 무당집에서 신내림 받아야 된다 해서 너 여기 온 거잖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생년월일도 안 여쭤보시고. 아, 근데 그렇게 들었는데도 저한테 이런 귀신의 장난이 찾아오니까 또 머리가 어질어질하죠. 이게 네. 디바인님에게도 제가 그냥 소견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디바인님 같은 분이 시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쵸? 그쵸? 딱 네. 이 신내림 받기 전인데 내림 받고 싶진 않아. 그렇다고 해서 뭔가 확신도 없어. 지금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네. 모두가 받으신 건 아니에요. 모두가 그냥 한번 거부해보자. 이렇게 쭉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네. 나는 그냥 받아서 이쪽 길로 가서 그냥 좀 확실하게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심사숙고하시라는 거를 항상 말씀드려요. 왜냐면 그 무당 동생분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요가 아니라 네. 뭐 다른 무당분들을 뭐 찾아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겠지만 아닌 네.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쵸. 이해가 되시죠? 그쵸, 네. 어디를 갔는데 너는 신가물이 아니야
안 받아도 상관없어 라는 대답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쵸.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곰곰이,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디바인님이 경험하시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무속 쪽에 계속 맹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거를 한번 끊어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한 번도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한 번 더 해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어떤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떤 게 더 보인다든지 그래 봤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소견을 네. 드린 거고, 말 그대로 안 해봤던 게 있으면 한번 그 상황을 한번 해보시면 네. 어떤 다른 결과가 뭐 안 좋은 쪽이든 좋은 쪽이든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좋은 왜냐면- 쪽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네. 이 무속 쪽으로 계신 분들이랑 계속 있으면 거길 타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안 느끼던 것도 느끼게 되고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예, 특히나 좀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으니까 심사숙고를 한번 해보셔라 라는 거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디바인님은 영적으로 예민하시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흉가 패가 가지 마시고 제발. 알겠습니다. 예, 뭐 재미든 아니면 확인을 하려고 하시든 안 가시는 게, 그리고 들려도 보여도 무시해 보시는 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많은 분들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러고 계시거든요. 네. 네, 무시하시면서 살아가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일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네. 디바인님께서 이야기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진짜 뭐 말주변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 과거에 겪었던 일이 있으실 때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현재 일만 들어서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디바인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선무당짓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이런 분 저런 분 많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시청자 참여하시는 분 중에 영환분들도 많이 계시고 귀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모두가 무당 쪽으로 가는 거라면 굉장히 쉬웠겠죠. 길은 하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혹시 갈림길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방법도 해봤으면 저 방법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거, 아니면 어떠한 종교를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무속 쪽의 길만 있는 건 아니고 혹여라도 진짜 무속 쪽의 길만 있으신 분이라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